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입니다. 이 동맹은 전쟁을 막아왔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되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 지지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좋을 건데 이 법무부 장관까지도 계엄은 안 된다고 말렸다. 그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가 그만 반국가 세력 척결하나? 법무부 장관이 한때 윤석열 대통령도 참 많은 사람들 그 좀 사람을 잘못 쓰는 바람에 많이 그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2.0 해서 여기 뭐 있습니까? 프리윤 석방되고 해서 다음에 통일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오늘 제가 입장문에 보면 입장문 여러분 보수주의 가치 5가지 기준 제시했습니다. 혹시 입장문 못 보신 분들 5번째 첫째 전환길이 진정하게 보수주의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 보수주의 가치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 둘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킨다. 셋째 한미동맹 지킨다. 넷째 부정선거 척결한다. 5번째 자유통일. 자유통일 5대 정신이 우리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징으로 우리는 윤어게인을 외쳐왔습니다. 이 5가지 정신을 품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이게 자유한길단 우리 한미동맹단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소식은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지난 주말 사이에 2-17번 이 사람이죠. 현재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인데 아시죠? 그 대북 송금했는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박상용 검사 니 조작했는 거잖아 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면됐죠? 네, 오늘 3-3번 아니 어디 갔죠? 오늘 파면됐습니다. 네, 2-15번 파면이 직무정지 됐습니다. 오늘 뭐 뻔한 거죠? 여러분 똑같잖아요. 저 반국가 세력들 종북 좌파 공산주의 세력 하는 게 뭐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내란이다 그러고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 덮어씌웠고 그 뒤로 내란 누르면 여론재판에서 파면시키고 무기징역까지 가게 되잖아요. 박상용 검사는 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이재명 대북 송금했네? 수사했어요. 뭘 잘못했죠? 하지만 위에서 뭡니까? 야, 너 나가. 너 이재명 수사했어. 이 보복이잖아요. 지금 전부 덮어씌우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놓고 좌파들은 이걸 대해서 와 박상용이 잘못했다 이 지랄 하는데 야 적어도 IQ 50, 80 돼지 IQ만 돼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 해온 게 뭡니까? 없는 범죄 덮어씌우고 내란 특검 TV 그 지랄 했잖아 지금까지 없는 범죄 덮어씌우고 아이고 오직 참 정과 사범의 범죄자 이재명이 하나 나오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법치가 다 망가졌잖아. 야 이재명 지지했고 과거에 1987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요즘 이재명이 하는 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법왜곡죄, 사심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민주화 운동했던 인간들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야. 그것을 저 우리의 고대 이재명을 달아보라고. 양심은 대신에 속이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네. 이것도 나오잖아요. 4-1번. 석유 90만 배를 북으로 유출했다. 경찰, 전환길 뉴스 허위 정보 수사 착수했다. 그 다음, 4-4번. 어이구, 무서워라. 경찰, 전환길도 수사 상당한 부분 진행되었다. 라고 나오네요. 전환길도 수사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영상 올려놨고,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놈의 수사를 뭐 할 거 있는데 내가 이재명처럼 그렇게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아니, 경찰 담당하는 경찰한테 물어봅시다. 어디 수사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재명 전 북한에 돈을 100억 갖다 줬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야, 내가 대장동처럼 돈을, 내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돈을 먹었습니까? 백현동을 내가 돈을 먹었습니까? 내가 공직선거 위반했습니까? 전환기 뉴스에 보도한 게 전부인데 무슨 놈의 수사 상당 부분 진행. 물론 이거는 저는 경찰 편에 쓰면 이런 겁니다. 위에서 이재명이 야 경찰 전환기 뉴스 빨리 문 닫게 해. 전환기를 어쨌든 구속시켜가 말 못하게 해. 국민들한테 진실을 전하고 이러니까 빨리 수사해 라고 진실로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직접 그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그랬잖아요. 정청래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경찰도 저는 이해가 돼요. 경찰도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대통령을 차치하고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전환길이 집어넣으라 하니까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뭐 조사해보니까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북한에 돈을 갖다 줬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제가? 전환뉴스 보도한 게 전부인데, 나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나 전환길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참. 청년들, 대한민국 국민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 김민석까지 전환기를 또 걸고 써버리네. 4-2번. 이거 뭐 김민석까지 또 전환기를 저격하네요. 비축석 이후 북한 유입설 말도 안 돼. 그래, 알았다고. 어쩌라고. 전환기 아까 이해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뭐라고 전환기는 보수 표지 아깝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씨. 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저는 떳떳합니다. 진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저지는 없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예. 자, 고니컵 보도해드리고, 그 다음, 영상 뉴스가 좀 있는데요. 꼭 보도해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목 썼으니까 보도는 해드려야 되겠죠. 미쳐 돌아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못 다 드린 뉴스를 내일 전해드리면 되고요. 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전환길 영상 중에서, 네, 오늘 참 여러분 전해드리셨으면 내일 저녁에도 꼭 들어주세요. 내일 저녁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 시간도 좀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제 부활절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어제 부활주일 날 여의도에서 또는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거기에 여러분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재명이가 나왔어요. 자, 이재명이 나온 거에 대해서 먼저 2-6번 영상 2-6번. 둘 다 목사인데 한 명은 이재명 정권의 교회 선법에 대항하고 있고 묘한 시기인데 한 명은 아부 떨고 있어? 성경에서는 누가 옳다고 할까? 답은 뻔한데 같이 들어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누구보다도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국민 화합과 실용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이 한국계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해주셔야죠. 예, 박수하세요. 도대체 저기 박수 안 친 사람 누구예요? 이따 좀 잠시 남으라고.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소광성 목사님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교회 해산법을 처리하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하나로 뭉쳐서 나가면은 아무리 악독한 정권이라도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처리하라! 일제도 폐망 후에 이 법을 없애버렸는데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8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치와 일제의 잔재인 정교분리를 가지고 와서 정권을 비판하면 교회를 해산하고 재산까지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하니 이게 법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일제 시대입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소강석 목사라고 있거든요. 좌파 목사에 대표하는 사람이 소강석 목사인데 그 친구가 이재명이라고 하고, 이재명이 어제 부활주일날 오후 연합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반박 한번 해보실래요? 첫째, 이재명 정권은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시켰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도 구속대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를 이렇게 구속시킨 경우는 앞에 유신 정권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정교분리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정치에 종교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또는 뿌리채 뽑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해석이죠. 이재명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교분리라는 말은 원래 주어가 국가입니다.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교분리거든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국교 분리를 말하죠. 원래는 국가가 종교에 또는 종교를 탄압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재명 거꾸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도 국가 안에 있는, 국가라는 생태계 안에 있는 존재가 종교 아닙니까? 교회고 불교고 성당이고. 그래서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공산화 돼버리면, 나라가 공산화 돼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교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교회, 종교가 정치의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 속에 80% 이상이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정치의 종교가 정치 영향을 이렇게 당연히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지만 이재명은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정교분리라는 뜻은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거나 종교를 탄압하거나 국교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건데 어쨌든 정교분리를 근거로 해서 교회에 탄압하겠다는 거고 심지어 교회 폐쇄법안까지도 발의됐습니다. 교회 폐쇄법까지. 그게 이재명 정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은 다 알다시피 친중 반미 정권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와 이재명 공통점이 10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재명 정권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반대에 있는 그런 정치 세력입니다.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과 반대편에 있는 이런 이재명을 교회에다가 축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책임져야 될 문제고 또 좌파 대표하는 목사 소강석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께 기독교인들께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라는 곳은 특히 교회 강단이라는 곳은 거룩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서 거룩하고 신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반대편에 있는 이재명이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분 요약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가지 오늘 입장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런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왜 탈당했는지 그리고 다른 당으로 들어가는지 창당을 하는지에 대한 것 입장문에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한미 동맹단을 만듭니다. 현재 자유한길단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곳은 다양한 왜냐하면 가입 조건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라면 한미동맹단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이미 시민단체 오늘 등록했습니다. 시민단체 등록해서 이거는 내일부터 공개될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한미동맹단은 회원, 정회원, 준회원에서 회비를 내는 사람을 정회원을 해서 이건 정식 시민단체로서 앞으로 애국 보수들 집회하거나 또는 우리 애국 보수 활동하는데 스포트하도록 자금 지원도 하고 여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합법적이고 그리고 분명히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산혁명. 옆에 보이다시피 태극기와 성조기가 반반으로 된 우산을 들고, 이것의 아이디어는 홍콩에서 있었던 노란 우산 혁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공산주의 맞서서 홍콩을 점령하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서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부르짖을 때 노란 우산 들었듯이, 이번에 우리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절반 그러지 이거 우산을 들고, 장소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하자는 뜻으로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K6 사거리 검색하면 나옵니다. K6 사거리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각자 흰 우산이면 좋겠습니다. 우산 들고 오십시오.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우산 들고 오시고, 저희들이 대신에 피켓 같은 걸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우산을 주문했는데 2주 제작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부터 이 우산을 우리가 사용할 거고, 이번 주에는 각자 우산 흰색으로 들고 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뭐 편의점에 가면은 뭐 7, 8천원, 만 원이면 살 겁니다, 아마. 네. 자, 그렇게 해서 오산이 아니라 평택입니다. 평택 미군기지 K6 사거리에 토요일 날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가서 마지막 대한민국을 구한다 생각하고 함께 모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탈당한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 전환길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아스팔트 광장에 나올 때처럼, 그래, 자유대한민국 살리자. 그 하나만, 한미동맹 지키자. 그 하나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수 애국 시민이라면 정당, 어느 당 소속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유튜버든 상관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이라면 무조건 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무대장치나 이런 걸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우산만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우산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같이 살려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대로 대한민국 쓰러져 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다.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제 마지막 영상으로, 오늘 그 복습 영상 중에 제 마지막에 하나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나는 좌파야 진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 아닙니까? 마르크스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것만만 딱 평생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진보가 좋았어. 좌파가 좋았어.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알고 있는 목사님들께서도 심지어 침묵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이유가 혹시나 침묵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 말 못합니까, 목사님? 성도수가 줄어들까 싶어서. 눈치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1-1은 2라는 걸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1-2, 6이라니까? 그래, 나도 그냥 눈치 본다고 1-1은 5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집사 직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사 직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와서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안 해주니까 제가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요거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기도회 가서 했는 연설이고요. 또 다른 거 마지막 하나 보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패배하는 역사를, 패배하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지금이라도 끊어가지고 그 물줄기를 성공하는 역사로,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대로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있어봐야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전환길, 장동혁 도와서 가만히 있어라. 결국 지방선거까지 뺏겼어. 5개 권력 모두 뺏기고, 입법부 뺏기고, 행정부 뺏기고, 사법부 뺏기고, 언론 뺏기고, 다 뺏기고 나면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야 될 전환길의 모습. 전환길 뉴스는 지금 구독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뭐합니까? 제가 돈 벌려고 이 지랄 합니까? 지금부터 2달 뒤를 눈에 보이잖아. 우리는 결국 패배한 역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패배한 역사를 바꿀 수는 없을까? 지금이라도 전환길이가 광화문에 가서 목숨 걸고 광화문에 가서 이대로 가면 현명합니다 하면 누군가는 모이지 않겠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전환길의 지금 생각입니다. 6.3 지방선거는 참패할 것이고, 개헌도 이루어질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쳐웃고 있고, 이런 속에서도 보수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하고 있어라,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뭔가를 바꿀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네,
네, 바꿀 수 있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이걸 결정한 세 가지입니다. 이제 화면 이거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국민의힘 탈당한 것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한미동맹단 만들자. 미국에다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미국을 부르자는 겁니다. 미국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게 당당하게 한미동맹 주장하면은 미국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산혁명을 위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산혁명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시다. 대한민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국에 계시는 분들 버스 대절에 가도 오시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면 평택역에 내려서 셔틀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 타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 1호선 타고 평택역에 오시면 됩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 올라오시면은 교통 편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단 가보시고 미군 부대 정문 앞에 가서 멋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새로운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하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뭉치면 됩니다.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늦은 밤 자정이 가까우는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함께해 주시니까 제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구독료, 네, 이것 가지고 우산 또 주문하는데 우산 5,000개를 주문했습니다. 5,000개 주문하는데 역시 한 개당 18,000원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산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되죠? 한 5, 6천만 원입니까? 그리고 얼마요? 8,800만 원이 현재 또 달라 하더라고요. 우산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그렇게 전하고요. 자율구독료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내일도 또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율구독료 이야기하니까 머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